네, 안녕하십니까. 이규범입니다. 오늘부터는 이제 오프라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말은 수업 시간에 제대로 하고,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인 내용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본 수업 때 하고요. 이 영상의 취지는 지금 이걸 지금 쌤이랑 같이 보고 있을 여러분들도 있겠지만은 혹시나 불가피하게 등교를 할 수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영상 보고 나서 선생님과 또 추가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네.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알렉산드로스 대왕, 이 사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, 여기 보이나? 여기가 이렇게 유럽인데, 이 이렇게가 옛날 그리스인데, 이 그리스 한 축을 담당했던 약간 징기스칸 같은 존재예요. 유럽의 징기스칸 같은 느낌인데, 이제 죽었어요, 이 사람도. 이렇게 죽었는데, 그 죽기 전에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아랍과 중동 지방과 이제 이걸 다 커버를 쳤으니까 문화가 교류를 하는 거죠. 동서양 문화가 교류를 하는 거예요.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. 그래서 헬레니즘 문명은 고대 그리스 문명과 오리엔트 문명, 즉 아시아 문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한 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죽었을 때 이제 이게 왕국 세 개로 또 쪼개졌어요. 그래서 이집트, 아시아라고 하면 터키 쪽이에요. 터키. 그리고 마케도니아라고 하면 마케도니아예요. 그래서 여튼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쪼개졌는데,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졌는데, 이집트의 경우에는 그 중앙 집권을 엄청 빡세게 했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빡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집트의 이제 정부 측 왕조에서 어떻게 했냐면 과학자들, 그러니까 학자들을 엄청 양성시킨 거예요. 엄청 양성시켜가지고 이제 이때 이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인데, 우리가 알고 있는 천동설의 프톨레마이오스랑 동명이인이에요. 다른 사람이 아예 다른 사람.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자연철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, 왜 어떤 업적을 남겼냐면, 이집트에 여러분도 들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, 그리고 동물원 부속 연구소가 있어요. 그걸 무세이온이라고 하는데, 이 무세이온과 도서관, 이 두 개가 엄청 큰, 그 당시 우리로 치면 카이스트 이런 거를 그냥 대놓고 만드는 거죠. 이렇게 하니까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이런 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투자를 때려 박으니까 당연히 과학자들의 양성이 되고 고급 지식인을 배출할 수밖에 없고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. 선순환. 그래서 이 전국에 100명 이른 학자를 모아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지원을 했대요. 국가가 직접 주도를 한 거죠.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, 지리학자죠. 여기다가 이렇게 옛날에 배웠을런지나 모르겠는데, 지구 똑똑 하지 때 봐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몇 걸음이냐 이런 거 했었던 에라토스테네스, 그리고 천문학자 아리스타르코스랑, 그리고 이제 히파르코스,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과제에 몇 번 냈었던 유클리드, 그리고 아폴로니우스 등 여러 그런 게 있어요. 이건 이제 뒤에 나와 있으니까 보면 되고, 여튼 그리고 이 프톨레마이오스, 이 왕하고 다른 프톨레마이오스, 이 왕하고 다른 이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천문학 집대성을 그리고 알마케스트 되게 유명한 당시 책이었죠. 이 알마케스트에서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죠. 그리고 천체 불변성을 내세웠어요.
이렇게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문학에 영향을 끼쳤다면 갈레노스라는 사람은 뭐 했냐면 엄청 뛰어난 의술을 가졌대요. 그래가지고 히포크라테스의 사액채소를 믿어가지고 사채액소를 믿어서 돼지를 해부를 해가지고 발성기관이 뇌에서 조절된다는 거를 입증을 했대요. 그러니까 그거죠. 이 귀납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돼지에서도 이렇고 뭐 이런 돼지도 이러고 하는데 돼지도 똑같은 포유류니까 인간도 이렇지 않을까?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? 당시에는. 그래서 이 갈레노스랑 프톨레마이오스는 이들의 이 업적들은 아리스토텔레스랑 더불어서 이 헬레니즘 시대, 그러니까 BC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학혁명이면 언제예요? 뉴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예요. 그때까지 2000년 동안 쭉 간 거예요. 사람들이 믿었던 거죠. 이거는 또 3단원 나가면 할 건데, 근데 문제는 뭐냐? 당시 적대국이 있었죠. 바로 여기보다 조금 위에 있었던 로마 제국이에요. 신성 로마 제국인가? 여튼 로마 제국이 있는데 로마 제국이 다 쳐들어와서 다 불태웠어요. 그래서 정작 남는 자료들이 많이 없습니다. 뭐 아니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했을 텐데 지원을 했으면 당연히 엄청난 책이 발견돼야 되는데 많이 없는 거죠. 그리고 또 이후 중세 들어가서도 또 불로 또 한 번 조져놨다고 하네요. 그래서 그나마 알마게스트라든지 아니면 유클리드의 원론 이런 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이라도 다시 이렇게 지식을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. 왜냐하면 로마는 자연 철학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. 로마는 이제 실용주의,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것처럼 실용주의적인 것들을 엄청 중요시했어요. 그래가지고 자연 철학을 딱히 신경을 안 쓴 거예요. 그래가지고라는 말을 계속 쓰네. 그 디오스코리데스의 약초학, 플리니우스의 박물학득, 뭐 이런 몇몇 가지 예시를 제외하고는 딱히 명맥을 잇지 못했다는 거예요. 대신에 뭐 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또 로마가 엄청 짱 먹었죠. 좀 다시 보면은 이제 디오스코리테스라는 사람은 1세기 무렵에 활동한 식물학자로서 이제 그리스 문명의 약초학을 토대로 독자적인 조사와 관찰을 더해서 수백 종의 약용 식물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 약초학을 연구한 거는 또 이것도 몇천 년 갔다는 거죠.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은과 황의 화합물이 있었대요. 뭔 화합물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황화수은 뭐 이런 건가? 여튼 여기서 수은을 분리할 수 있었대요. 그리고 아세트산염을 만드는 방법을 발견하게 됐대요. 즉 화학적인 어떤 그런 분리랑 결합 이런 걸 할 수 있었다는 건데 이건 다시 말하면 연금술의 기초거든요. 어느 정도 이 연금술을 그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왔던 것들을 쭉쭉쭉 해가지고 명맥을 간신히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. 디오스코리테스라는 사람이. 그리고 아까 말했던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은 박물지라는 걸 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약간 백과사전이래요. 박물관 할 때 그 박물관인 그 박물자 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튼 잡다한 지식인데 문제는 그냥 저 지식을 정리한 거고 뭐 대충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대충 한 건 아니겠지만 여튼 오류가 많았대요. 오류 투성이었었고 그 다음에 새로 업데이트 되는 게 없었대요. 업데이트 되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업데이트는 없지 그 버그는 많지 그냥 버려진 게임이랑 똑같은 거죠. 여튼 이렇게 로마가 이전 시대의 지적 유산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뭐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. 자기네들은 필요한 게 아니고 이걸 지적 유산이라고 생각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. 그냥 적대국이니까 다 파괴시켜야지. 거기서 그런 우리 왜 그 보면은 일본이라든지 일본 이런 것도 아니고 몽골 뭐 그냥 아니면 그냥 진짜 삼국시대 각각의 삼국끼리만 봐도 서로 문화재 다 파괴하고 했어요. 왜?
그걸 남겨있으면 그걸 다시 명맥을 이어오다가 다시 그게 커져가지고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선생님 사견이에요. 여튼 정리를 하면 로마 시대의 과학기술은 도로나 건축과 같은 어떤 이런 현실적인 필요성에 기반을 둔 실용적 과학기술에 더 집중하게 되어서 자연의 본질과 같은 이런 추상적인 것은 좀 없어졌다고 하네요. 지리적으로 보면은 유럽 알프스 산맥 있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산지가 많으니까, 그리고 돌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이제 좀 그런 실용적인 걸 추구하지 않았을까. 강도 많고. 근데 그리스나 이집트나 이런 쪽은 어때요? 막 사막이고 아니면 약간 그러니까 건조하고 이렇게 산이 많이 없고 해안가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지리적인 요건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책 옆에 과학 이야기하고 나오는 에라토스테네스, 아르키메데스, 유클리드, 아리스타코스, 히파르코스, 아폴로니우스 이런 6명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한번 쭉 볼 수 있도록 합시다. 학습 과제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연철학자들과 이번 시간에 배웠던 자연철학자들, 즉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헬레니즘 시대까지의 자연철학자들 중에서 이제 3명을 골라가지고 한번 2-3줄 정도로 요약을 해봅시다. 업적에 대해서. 첫 번째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여러 명들, 그러니까 탈레스부터 히포크라테스까지 여기서 한 명을 고르고요. 두 번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둘 중에 한 명을 고르고요. 그 다음에는 헬레니즘, 즉 뭐 에라토스테네스 이런 파트 있죠. 아리스토텔레스 뒷부분 여기서 한 명을 골라서 각각 3명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한 사람들인지 조사해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. 너무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세요. 쌤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용어 이런 거 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좀 뭔가 이상한데 싶으면은 이제 그거 다 검색을 합니다. 그러면 다 나와요. 네. 그래갖고 복부순하지 말고 그냥 위키피디아나 뭐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할 수 있어도 여러분이 그냥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서 꼭 양이 많을 필요는 없으니까 살짝만 어느 정도 성의 있게만 해가지고 내세우면 될 것 같아요. 여튼 여기까지고 이제 나머지 활동은 영상이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. 알겠죠? 그럼 여기까지입니다. 빠이.